자, 갑시다. 유형 19부터 한번 7개의 유형을 한번 풀어준 다음에 그러고 이제 다음 진도를 나가 볼게요. 우리 오늘 2단원 나가야 됩니다. 네, 여기부터 나갈 거예요. 자,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라는 유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래 그림에서 모눈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래. 자, 이게요. 제가 교과서 문제풀이 할 때 그 설명을 해줬는데 모눈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라는 말은요. 웬만하면 변하지 않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같은 유형에서 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너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그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잘하는 친구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특히 여기까지 중학교까지예요. 고등학교는 달라. 고등학교 공부는 다른데 중학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문제 유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다 알고 있어서 안 읽어요. 왜? 한 변의 길이가 1이라는 정보는 당연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얘네한테는 문제가 3줄인 거야. 근데 잘하는 애들한테는 문제가 이거 하나뿐이야. A, B 어디 있어? A, B랑 A, P랑 같고 C, D랑 C, Q가 같다. 이것만 문제 한 줄인 거야. 얘네한테는 문제 한 줄인 거야. 근데 수학을 어려워하는 애들은 첫 줄부터 길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내가 숙제를 많이 줄게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많이 읽어봐야 많이 풀어봐야 당연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나오세요. 토요일날도 나오세요. 막 하는 거고. 왜냐면은 당연히 공부를 안 했는데 문제를 쉽게 풀기라는 쉽지 않은 거거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얘의 길이, 이 친구의 길이, A, B의 길이는요. 간단하죠. 이제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그 공식은 피타고라스 공식이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죠.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2의 제곱이니까 얘가 루트 2다 라는 거. 괜찮나? 그럼 얘가 루트 2면 AB랑 AP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루트 2라는 거. 괜찮나? 그러면 P에 대응하는 수래요. 여기에 대응하는 수. 얘는 마이너스 2라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더 갔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겠지. 괜찮니? 얘가 점 Q에 대응하는 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돼야 될 거야. 똑같은 느낌으로. 맞아, 얘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P와 Q에 대응하는 두 수의 합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랑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를 합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니은 디귿이 된다는 거야. 괜찮니? 이거 이제 138번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138번도 봐봐. 이거 안 읽어도 되는 정보야. 이것도 안 읽어도 되는 정보야. 문제는 이거 하나뿐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은. 그리고 문제의 질문은 이건 거야. 이렇게. 괜찮니? 그럼 이제 나는 뭐야? 당연한 정보 하나랑 그 다음에 조건 하나랑 문제에서 질문하는 거 하나랑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는 거지. 괜찮니? 그럼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거 풀고 틀린 거 해설해 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이에요.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라는 질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수와 수직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화면 볼까요? 실수와 수직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했던 예를 들어서 루트 5를 보고 이건 2점 얼마마다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제일 잘 쓰이는 문제가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루트 10은 몇 점 몇이에요? 몇 점대? 3점대지, 그지? 루트 15는? 그치? 그럼 이 사이에 자연수가 있을까? 없지.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니? 마이너스 1과 루트 6 사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헷갈리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이제 얘는 당연한 니은은 좀 이따 보겠지만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과 루트 6 사이에 그 정수의 개수를 세달래. 정수는 양의 정수, 빵, 음의 정수 있는 거 알죠? 그래서 0, 1, 2하고 얘가 2점대라서 이거 3개요 라고 했었어야 되는 문제야. 만약에 정수라고 했으면.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걸 실제로 그려요. 나도. 왜? 내가 실수할까봐. 그리고 많은 개수가 아니잖아. 그럼 하나하나 세는 게 낫다.
근데 이제 무수히 많은 무리수래. 이거 맞을 거 아닐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수직선에는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0과 1 사이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하고 쭉 뭐 천만분의 1 쭉 가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거와 같은 느낌으로 무리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셀 수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러면 2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습니까? 예. 이 사이에도 엄청 많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 셀 수는 없지만. 이해가십니까? 괜찮아?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대. 이건 맞을까 틀릴까? 맞겠지. 왜? 어떤 사이에 있는 점이라도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는 거야. 괜찮니?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 틀려? 맞아. 왜 맞냐면 실수라는 건 뭐하고 뭐로 돼 있지? 이거 어차피 비공개로 한다니까. 실수라는 건 뭐와 뭐야? 유한소수랑 무한소수? 자,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는 이건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분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분모가 유한소수의 정의는 분모가 2와 5로만 있는 걸 보고 이제 유한소수라고 하고, 무한소수는 그렇지 않은 애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이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어요. 괜찮습니까? 응? 그러면 유리수에는 유리수는 뭐하고 뭘로 나뉩니까? 아까 했던 거 뭐? 아까 했던 거 아닌데?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뉩니다. 그리고 정수가 양의 정수, 음의 정수예요. 이게 비공개로 올라가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만 얘네들을 직접 손으로 써보거나 암기하지 않는다면 이 단원, 특히 실수에 대한 정의에 대한 단어는 죽을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선생님도 헷갈려서 학창 시절에 몇 번을 적어봤던 거를 니네가 한 번도 안 적어본다면 이거는 이제 도둑놈 심보죠. 그쵸? 공부하세요. 알겠죠? 써보시고 암기하세요. 거듭 말하지만 내가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니네가 공부 안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건 없어요.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써보세요. 써보시라고 귀에서 피나게 해버린다. 자, 근데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수직선 상에 있는 모든 수를 우리는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유리수로 모두 외울 수 있다? 아니, 무리수도 있어야 돼. 오케이 말이? 예? 이해가십니까?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같이 있어야 완전히 외울 수 있어요. 괜찮아? 근데 지금 유리수만으로는 완전히 외울 수가 없다. 무리수 중에서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되지 않는 수가 있다. 없습니다. 왜? 이 수직선 위에 있는 거는 다 뭐라고? 실수야. 근데 실수는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유리수하고 무리수야. 그러면 이 수직선 상에는 있는 수는 무조건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겠지. 이해가십니까? 정답은 3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야 이거? 꺼지세요. 자, 갑니다. 정신 차려. 두 실수의 대소관계예요. 이거 설명했었는데 이제 저번에 우준이가 헷갈렸던 건데 쉽게 쉬운 방법으로 한번 가르쳐 볼게요. 자, 다음 중 실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쉬운 방법이야. 쉬운 방법. 자, 이거 몇 점대야? 2? 1점대지. 그럼 1점 몇몇에서 1을 빼면 0점 몇몇이죠? 얘가 3보다 커? 아니지. 이해갑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간단하지? 괜찮아? 근데 봐봐, 이건 루트 3 더하기 1이랑 루트 3 더하기 2인데 같은 루트 3을 더했으면 지워줄 수 있지 않을까? 왜? 필요가 없으니까. 1이랑 루트 2만 비교하면 되니까. 루트 2가 더 크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똑같아. 얘도 루트 7, 루트 7 지워주고 3이 루트 8보다 크니까 틀렸죠. 이해가십니까? 똑같아. 루트 1을 지워줘. 루트 1을 지워줘. 루트 5가 더 크잖아. 틀렸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을 지워주고 루트 5가 더 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말이? 그럼 만약에 응. 같은 수인데 응. 플러스 마이너스 다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면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루트 3 빼기 루트 2 하고 루트 5 더하기 루트 2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얘 1점 몇몇이지? 얘는 얘도 1점 몇몇이지? 내가 외워달라고 했지만 얘는 대략 1.7이에요. 다 했어. 그렇죠. 얘는 1.4했어요. 자, 근데 얘는 2점 몇몇이야. 얘는 1점 몇몇이야. 부호가 다르게 나왔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상황은 조금 쉬운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1점대에서 1점대를 뺐어. 얘는 너가 몰랐다 까먹었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루트 3이 더 클 테니까 0점 몇몇이겠지. 얘는 더 했으니까 무조건 얘가 크겠지. 근데 만약에 상황이 역전됐다고 보자. 얘가 루트 한 5 정도 되고 얘가 루트 3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네가 헷갈릴 수 있잖아. 뭐 크게 헷갈릴 필요는 없지만 2점 몇몇이고 1점 몇몇이면 얘가 1점 몇몇이거나 0점 몇몇이겠죠. 근데 얘는 1점 몇몇이다 1점 몇몇이 되니까 얘는 2점 몇몇 아니면 3점 몇몇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여전히 얘가 더 큽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뭐 한 루트 한 10 정도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값을 줄 거야. 문제에서 루트 10은 몇 점 몇입니다 이렇게 줄긴 할 텐데 그래도 그게 안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때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뺍니다. 앞에 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 그러면 앞에 거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만약에 얘가 여기 뒤에가 있으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냥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얘 중에 누가 더 크냐, 그치? 그러면은 앞에 거에서 그냥 뒤에 걸 빼는 거야. 그게 지금 원래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같은 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워버리자 이렇게 문제를 풀었잖아. 그건 눈높이에 맞게 이제 설명을 해준 거고 원래는 지금 이걸 보고 대소관계라고 쓰잖아. 그치? 대소관계. 밑에도 이제 대소관계 나와 있을 거야. 이제 뭐 부등호를 썼을 때 뭐 대소관계. 근데 이제 대소관계라는 건 부등호, 등호를 그러니까 이제 부등호, 등호가 나오는 이유는 대소, 크고 작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잖아. 이 대소관계 문제를 풀 때는 원래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 혹은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빼는 건데 내가 먼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 빼는 거야. 빼볼게 한번. 그럼 봐봐. 루트 10 빼기 루트 3 빼기 2 루트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는 2점 몇몇이야. 그치? 얘는 1점 몇몇이고 얘는 2점 몇몇이야. 그러면 확실히 얘를 묶어봤을 때 이 뭉탱이가 더 크지?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겠네? 2에서 2점대에서 3점대를 뺐으니까 최소 3점대를 무슨 말인지 얘가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지금 0보다 작다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부등호 있지? 이 부등호를 여기다 그대로 써주는 게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네모하고 세모가 있어. 내가 이거 1학년 때도 가르쳐줬는데 네모하고 세모가 있어. 네모하고 세모가 있는데 얘네들이 대소관계를 쓰고 싶대. 그러면 네모 빼기 세모가 0보다 만약에 컸어. 그럼 이 부등호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네모 빼기 세모가 만약에 0보다 작았어. 그럼 이 부등호를 그대로 여기다 가져와 주는 거야. 이해가니? 그럼 144번에서 한 번만 해볼게. 자, 봐봐. 그러면 얘에다가 한번 써볼게. 루트 15. 물론 이제 이 문제는 4점 몇몇 해가지고 얘가 이거다라고 써도 괜찮아. 근데 3점 몇몇이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거는 쉬운 방법. 근데 너가 이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루트 15에서 3을 빼는 거지. 괜찮니? 그럼 너는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어 없어? 이해가니? 알고 있어 없어?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했대. 루트 15가 몇 점대야? 그치? 그러면
3점 몇몇에서 3을 빼면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럼 이 부등호를 그대로 여기다 갖고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보자. 자, 이번에는 예로 해볼게. 8 빼기 루트 8 빼기 4라고. 괜찮아?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 4 빼기 루트 8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0보다 커 작아? 0보다 커 작아? 작아요? 루트 8이 몇 점대야? 커요. 그지? 2점대니까. 괜찮아? 그럼 이 부등호를 그대로 갖고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니? 괜찮아? 이해가 안 가? 졸려 안 졸려? 안 졸려? 괜찮아? 이해가?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왜 2번 3번 안 보여줍니까? 2번 3번은 야발 안 먹힙니까? 아니요, 먹히는데 쓸모가 없어서 그래. 왜 그런지 봐봐. 2 플러스 루트 7에서 뒤에 걸 뺐어. 루트 7 더하기 루트 3을. 그러니까 내가 그래 7이 그냥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이거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같으니까 지웁시다 이렇게 눈높이 식으로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6인 거지. 루트 6이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지우면 돼. 왜? 어차피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면은 얘네들은 같은 애들은 사라지거든. 그럼 얘도 2에서 루트 3을 빼면 0보다 커 작아. 2에서 루트 3. 이 루트 3이 몇 점대인데? 1점대잖아. 1.7이라고 했잖아. 그럼 누가 더 커? 왼쪽에 그 0보다 커 작아. 그지? 그러면 이대로 그냥 써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괜찮아? 이제 대소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복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딴소리가 되는데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대치동 처음 왔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 고1 때야. 고1 때 그 여름방학 때 학원 수업을 애들이 다 대치동에서 듣길래 왔어. 근데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집 앞에 학원을 갔어. 집 앞 학원을 갔는데 그 학원에 반이 있을 거 아니야. 뭐 A반, B반 이렇게 있을 거냐. 실제로 우리 학원 그 중학교 때 학원은 A반, B반으로 나뉘어 있었거든. 근데 이제 뭐 선생님은 B반에서 A반으로 올라간 케이스였어. 중학교 2학년 때 올라간 케이스였는데 5명이었어 A반이. 근데 이제 실명을 언급할 순 없지만 한 명은 서울대 경영, 그리고 한 명은 서울대 이제 농대 간 걸로 알고 있고, 한 명은 의대 갔고, 한 명은 카이스트 갔고, 한 명은 저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학원이라고 보기에는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죠. 이해갑니까? 근데 이제 이때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학원에서 배우잖아. 그러면 이게 패시브였어. 집 가서 복습을 해. 왜 복습을 하는 줄 알아? 내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도 있었거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 애들이 대학교를 잘 갔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은 선생님이 밀리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이 5명 중에 꼴찌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내가 학원 가는데. 그래서 공부를 했었어. 그래서 공부를 했었거든. 근데 복습을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서 학원에서. 그러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막 그 미적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때 중학교 때 미적분, 뭐 기하, 벡터 이런 걸 공부를 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존나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 근데 복습을 해. 왜? 내가 얘네들한테 밀리기 싫으니까. 근데 이제 대치동 갔는데 선생님도 애들이 복습을 할 수 있을 만큼 잘 가르치지도 않는 거야. 개인적으로 내 느낌은 그랬어. 그래가지고 고1, 고2 때 어땠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고1, 고2 때 대치동에 와서 학원을 다녔지만 이게 대치동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집 앞에 학원에 가더라도 내가 복습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은 고3 때 그 수능 단과 수능 학원 있잖아. 수능 학원을 제외하고 고2 때까지 학원 어차피 비공개니까 얘기할게요. 진짜 씹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만 괜찮아. 그러니까 그 자료를 어떻게 써먹냐가 중요하지. 이 사람들이 잘 가르친다 난 잘 모르겠어 사실.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수능은 대치동 1장 인정해. 수능 공부는 대치동 1장이야.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너가 중학교 거까지 공부하는 데는 복습이 1장이에요. 복습만 한 그 선생님이 없어. 그래서
꼭 복습해줘야 돼. 내가 지금 이 뻘소리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때 이 학원에서 배웠던 그 과정 그대로를 내가 거의 수업을 하거든요. 거의 그 과정 그대로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좀 불친절하게 얘기해줬던 거 당연히 알지라는 걸 조금 제가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야. 대표적인 예시가 얘를 두 가지 방식으로 풀었잖아. 그지? 그 두 가지 방식으로 푸는 걸 선생님은 너네 이거 다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좋죠. 니네가 근데 대신 내가 잘 받아 먹어야지. 근데 너는 이제 혼자 잘 받아 먹진 않으니까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갑시다. 146번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전에 그 두 번째 설명 있잖아. 앞에서 뒤에 거 빼는 거 기억납니까? 앞에서 뒤에 거 빼고 뭐 0보다 크면 그대로 부등호 써주는 거 기억나요? 그 방식을 왜 설명해 주냐면 만약에 같은 것만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 문제가 잘 안 풀려. 이 유형이. 왜? 아까 전에는 두 실수의 대소관계였고 이제는 세 실수의 대소관계야.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문제 푸는 방법은 세 개가 있잖아. 그치? 그럼 만만한 놈을 네가 찾기가 힘들 거 아니야. 왜? 아직 많이 안 풀어봤으니까. 그러면 앞에 두 놈을 빼. 앞에 두 놈을 얘가 이제 앞에 거가 되겠지. 그러면 앞에서 뒤에 걸 빼. 근데 앞에서 뒤에 걸 뺄라 그랬는데 이 새끼가 루트 5가 두 개가 있네? 그치? 그러면 이거 상관없이 얘네들만 비교하면 되겠지. 그러면 루트 3이 더 크겠다. 맞아? 이해가? 괜찮아?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는 게 나오겠지.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찍기야. 진짜 말 그대로 찍기야. 이거는 내가 야매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봐봐 너 같으면은 이 C가 A보다 클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이거는 확정이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이걸 내가 뭐 신도 아니고 아 그래 C가 항상 C가 제일 큽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거잖아. 찍는 거야. 네 감이야 이거는 순전히 감으로 아 뭔가 B가 더 클 것 같아. B가 C보다 클 것 같아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B하고 C를 비교하려고 하면 이제 B가 앞에 게 되겠지. 그러면 루트 5 더하기 1에서 3 플러스 루트 3을 빼주시면 루트 5 빼기 2 빼기 루트 3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2점대지만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1.7이지. 그러면 얘가 3.7이잖아. 그럼 무조건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겠네. 이해가? 아 그럼 이제 큰일 났어요. 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A하고 C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A하고 C하고 비교를 했는데 뭐가 보여? 괜찮아? 괜찮아? 그럼 3이 더 크다는 게 보이지. 그래서 정답이 C 이거지 양반아. C, A, B니까 2번이 된다. 이해가니? 근데 이거를 설명해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려운 방식이야. 이게 어려운 방식인데 이 어려운 방식을 설명해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이 문제 또한 단순 비교가 가능해. 무슨 말이냐면 단순 비교란 말이 뭔 말이냐면 2점대 1.7 1.7 미친 2점대 1 그러면 당연히 얘가 얘보다 크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다음 3 더하기 1.7이니까 얘는 4.7이잖아. 그치? 4.xx잖아. 근데 4.7이면 4의 후반대지. 그치? 근데 이제 루트 5면은 4에 가까운 2점대잖아. 이해가니? 그러면 당연히 얘가 얘보다 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렇게 그냥 그 숫자로 몇 점대인 걸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쉬운 문제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이제 너네 학교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정석대로 가야 됩니다. 왜? 몇 점대로 문제를 풀 수 없게 만들어버릴 거야. 막 소수점 차이로 막 그 틀리게 만들어버릴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정석적으로 그 대소관계 파악하는 거에서 파악하는 걸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복습을 안 하면 이게 체화가 머릿속에 안 남아요.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은 다음번에 내가 이거 진짜 경험상 복습을 안 하잖아. 나는 우진이가 이제 요새 말을 참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얘기거든. 공부를 좋아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내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복습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막 착실해 보이고 우리 우진이는 뭐 게임을 좋아하고 막 하지만 진짜
착실해 보이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도 복습을 안 해. 그럼 집 갔다 오면은 이틀 뒤에 보면은 다 까먹어서 왔어. 진짜임.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집 가서 실제로 복습을 안 하면은 말짱 도루묵임. 근데 오히려 놀려고 하는 애들도 복습만 해놓고 그냥 이제 뭐 노트 같은 데다가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이렇게 뭐 대소관계 하는 방법 하고 이제 필기 하잖아. 필기만 해놓고 자도 기억력이 높아져요. 진짜. 150번. 이게 제일 쉬워요. 진짜. 이게 진짜 이 문제가 세상에 제일 쉬운 문제. 그 말은 이 꼴을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 무슨 말이냐? 루트 7 몇 점대야? 3점대라고? 몇 점대야? 2점대? 그래 2점대에서 3을 빼면은 마이너스 0점 몇몇이겠지. 하나밖에 없네? 쉬워 어려워.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건 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풀어. 자 갑니다. 다음 장 넘기세요. 자 빨리 넘기세요. 이 문제가 이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구하기 문제가 이제 보면요. 보자마자 당신이 들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 입니다. 왜? 뭔 그지 같은 소리야. 읽기가 싫어요. 일단 난 지금 루트도 빡쳐 죽겠는데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x라고 한대요. 뭔 소리야? 맞아요? 지금 너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아니면 네 말해주세요. 나였으면 이랬을 것 같거든. 나는 처음에 이런 문제를 보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막 유형이 100가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문제 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처음에 수학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을 때.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막무가내로 했지. 막무가내로 문제집 한 6, 7권 푸니까 모의고사 100점이 나와. 근데 그건 너무 막무가내 식인 거야.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자, 읽어보자.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그럼 수를 넣어보는 거야. 루트 1은? 루트 1 이하의 루트 1 1이지. 1 이하의 자연수 개수는 몇 개야? 자, 1 이하라는 말이 뭘까? 1 이하. 1보다 작거나 같은 이지. 맞아? 근데 자연수라는 건 양의 정수잖아. 양의 정수. 0은 포함하지 않아요.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방금 전에 적은 거 복습하세요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하나를 까먹어버리면 이것도 풀기 싫어져 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복습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아이 때리고 빨리. 자, 1 이하면은 그냥 1한 개인 거야. 1 하나. 그러면 만약에 루트 x가 2였어. 그럼 얘는 1.414 이하지. 그럼 몇 개야? 몇 개야? 한 개? 한 개지. 1 한 개. 자신감 있게 말해. 어차피 비공개야. 그러면 루트 9면 몇 개야? 3개. 그렇지. 잘했어. 루트 10이면 3개? 너무 잘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너가 들어야 되는 생각. 이걸 다 구하라고? 9부터 17에 다 구하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 갔죠? 갑니다. 자, 보면 규칙을 한번 볼게요. 1일 때 한 개라고 했고요. 2일 때 한 개라고 했고요. 3일 때 한 개라고 했어. 근데 4일 때를 보면 두 개지. 5일 때도 두 개일 거야. 그치? 그럼 6, 7, 8까지 두 개가 돼. 이해가요? 그럼 규칙이 보일 거야. 규칙이 두 가지가 있어. 선생님이 여기서 찾은 규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또 3이겠지. 맞아? 루트 13점대, 루트 11 3점대. 규칙이 뭘까? 두 가지야. 잠깐만 펜 색깔 좀 다르게 줄게. 맞아.
2씩 더해져. 근데 그거는 제곱수의 성질이야. 제곱수의 성질인데 자 이제 3, 3개, 5개, 7개, 그 다음에 9개가 되겠지. 그 다음은 이렇게 규칙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러면 얘로 이용해서 답을 먼저 한번 내볼게. 9부터 일단 15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3, 7에 21겠지. 거기다가 16은 4일 테니까 17도 4니까 더하기 8 해서 29가 정답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 근데 그러면 너는 여기서부터 3개, 5개 더해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야. 자, 얘네들의 규칙이 보이면 좋아. 뭘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이야. 괜찮아?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5의 제곱이 될 거야.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5가 나왔어. 이런 거지 같은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너는 만약에 이제 여기가 공간이 좀 좁지만 자연수 x에 대하여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nx라고 했을 때 125까지의 그 값에서 43까지의 값을 빼달래. 아, 너무 그지 같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너는 일단 43까지를 뺀 거면 나는 뭐야? 44부터 125까지의 자연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천천히 해보자. 44 몰라. 너가 몇 점 된지 모른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근데 너가 여기에서 배웠어. 제곱수라는 거. 맨 첫 번째 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2개의 첫 번째도 제곱수, 3개의 첫 번째도 제곱수. 무슨 말인지 얘가 여기까지? 그러면 너가 찾을 수 있는 제곱수는 49부터겠지. 맞아? 그럼 49면 7개일 거니까. 그치? 맞아?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몇 개일 거야? 6개일 거야. 그치? 그러면 46, 47 귀찮지만 여기까지 적어. 그럼 5개잖아. 그치? 그럼 6, 5, 30 괜찮아? 그 다음 7은 몰라. 이거 어떻게 다 적어. 왜냐면 그 다음 64잖아. 그치? 언제 다 해. 그럼 64, 81이 9개가 될 거고 100이 10개가 될 거야. 맞아? 그리고 121이 11개가 될 거고. 이제 속된 말로 존나 귀찮네 이럴 거야.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의 숫자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알려줬었나요? 100에서 1을 뺀 다음 더하기 1을 하라고 했었죠. 그러면 일단 여기의 끝자락은 63일 거야. 맞니? 그러면 우리는 49부터 63까지의 개수를 한번 세볼게. 그러면 63 빼기 49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러면 63 빼기 49를 하면 4, 1. 그럼 15개가 되겠다. 맞아? 그럼 15개. 그럼 이거 몇 개겠어? 네가 아까 한 거잖아, 규칙. 하나가 넘어갈 때 뭐 몇 개가 너 지금 간다 했어? 그치? 그럼 이거 몇 개겠어? 그래, 17개. 얘는? 19개. 얘는? 21개겠지? 얘는? 23. 이러면 문제를 안 읽은 거죠. 왜? 125까지라니까? 5개. 그럼 문제의 정답은 6 곱하기 5, 7에서 15 곱하기 7, 8 곱하기 17, 그 다음에 9 곱하기 19, 10 곱하기 21, 더하기 11 곱하기 5. 이렇게 한 줄로 되는데 답지 한번 볼까? 답지 한번 보면 몇 번이니? 156번. 자, 답지 한번 보면 이제 엄청 간단하게 써져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써놓을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변형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44부터 125라고 내가 그냥 읽어버린 거거든. 왜냐면 이 문제하고 똑같이 풀려고. F를 같은 수로 봤을 때 이해 가나요?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지. 왜냐면 문제는 얘 156번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라서 제가 문제를 좀 변형을 했습니다. 괜찮? 156번은 이렇게 풀면 안 돼. 얘는 문제가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자, 봅시다. 다음 중 루트와 루트역 사이에 있는 무리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이 문제는 진짜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루트 5면 2.236이래. 그치? 맞아? 루트 6은 2.449래. 맞지? 그러면 루트 5에다가 0.1을 더하면 2.336이겠지. 맞아? 그럼 얘는 당연히 여기 있겠지. 맞아?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루트 6에서 0.01을 빼도 당연히 사이에 있겠지. 왜냐면 2.439가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얘가? 근데 이제 이 3번과 4번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건데, 우진아, 자, 어떤 수가 있으면 1과 2 사이의 중점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니? 여기에 점이 무슨 점인지 알려고 하면 어떻게 푸는지 알아? 어떤 수와 어떤 수의 중점을 구하려고 하면 얘네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괜찮아? 1.5?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2분의 1과 3분의 4가 있어. 얘를 구하려고 해도 얘네 둘을 더하는 값에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러면 당연히 어떤 수를 루트 5와 루트 6을 더하고 2로 나눠주는 얘는 중점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앞으로 우진아, 이렇게 두 수 사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나와 있으면 이거 보자마자 옆에다가 중점이라고 좀 적어주라. 복습 안 하면 이것도 뭐 기억 안 날 거야. 중점이라고 얘기한 거 아마 모르려고 하면 까먹을걸. 진짜로 하는 말이야. 내가 그랬거든. 복습하러 안 하면은 까먹어서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복습을 시작했어. 근데 우진아 이놈의 새끼는 이거 문제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놈의 새끼는 2점대에서 2점대를 뺐잖아. 그럼 몇 점 되겠어? 0.5. 근데 이게 여기 사이에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렇게 해서 유형 7개를 좀 길게 풀어봤어요. 좀 천천히 풀어본 이유는 1단원이 잘 안 풀리면 뒤에 거 하는 게 재미가 없어. 그리고 사실 그 인수분해 혹은 곱셈 공식 빼고는 여기가 제일 어려워. 무슨 말이냐? 뭔 소리냐? 나 이거 1단원 배우는데 어려움 없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풀다가 이제 좀 있으면은 까먹을걸? 뭐더라? 지금 근데 이거 이제 복습을 안 하잖아? 문제를 안 풀잖아? 까먹어. 나중 가면은 진짜 까먹어.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끊어갑시다.